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은 바로잡고 올바른 건강 상식은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건강 매거진 1부에서는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낫지 않는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로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최근 무릎 통증으로 병원 문을 두드리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질환 때문에 무릎 통증이 생기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통증의 정확한 원인 파악부터 최적의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오승목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오승목입니다. 네. 자, 나이가 젊은데도 다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릎 통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부터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소영 씨. 무릎 보호대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가 없는데 처음엔 불편하기만 했다가 이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밀려오는데 무릎 통증. 갑자기 늘어난 체중 때문일까?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또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체중이 불어난 경우가 많잖아요. 자, 진짜 이렇게 체중이 불어나면 무릎 통증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체중이 불어나면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체중이 이제 줄어들면 있던 무릎 통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무릎 구조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무릎을 표현한 건데요. 네. 무릎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그리고 뚜껑뼈 이렇게 세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 뼈랑 뼈 사이끼리 이제 안에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 바로 연골. 우리 한자로 하면 연할 연자와 뼈골자를 써서 연골이라고 부르고 네. 이거를 우리말로는 물렁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체중을 받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뼈랑 뼈끼리 부딪히면 충격을 받고 그걸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릎에서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릎의 연골은 화면에서 보시는 네. 이 하얀색 연골이 모식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연골을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골판이라고 부르는 이런 연골이 이제 있게 됩니다. 네. 무릎 연골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안쪽에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생긴 게 연골 세포고요. 이런 연골 세포가 10% 정도 무릎 연골 내에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연골 세포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콜라겐이라든지 프로테오글라이칸 그리고 글리코사민과 같은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영양제로 드시고 있는 이런 성분들이 고분자 물질입니다. 이런 고분자 물질이 연골 세포를 둘러싸고 있고 나머지 이 고분자 물질의 삼투압에 의해서 많은 물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게 되는데 세포액, 기지력이라고 부르는 이제 세포액이 이 주변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골은 연골 세포가 있고 네. 고분자 물질이 있고 치밀한 구조를 이루면서 동시에 물을 빨아 흡수들여서 탄력적인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화면이 연골을 실제로 찍어 본 건데요. 우리가 그 연골은 딱딱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보통 유리 연골 또는 초자 연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마치 도자기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미끄럽습니다. 연골은 신기하게도 얼음보다 얼음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마찰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이제 구부리고 펼 때마다 매끄럽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연골은 스펀지처럼 네. 고분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흡수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물을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체중을 안 실었을 때는 간절액이 이렇게 이제 연골에서 빠져나가고 체중을 또 이제 체중을 안 실었을 때는 간절액을 흡수를 하고 네. 체중을 실었을 때는 간절액을 내뿜으면서 무릎 안에서 이렇게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골의 두께가 한 3mm 정도, 3, 4mm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연골이 우리 무릎에 체중을 이제 부담을 이제 하중을 분산시켜준 역할을 하고 네. 우리가 걸을 때는 체중이 한 3, 4배 정도,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6배 정도, 그리고 쪼그려 앉을 때는 체중이 한 9배 정도가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예. 연골이라는 구조물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이런 고분자 물질과 기질액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많이 쓰더라도 잘 버텨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골이 무릎에 가해지는 모든 충격을 흡수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얇아요. 3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예. 연골이 3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까 전에 나왔던 물질적인 특성과 그 기계적인 특성 때문에 네. 이런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연골 자체는 신경과 혈관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한번 받게 되면 네.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격을 많이 흡수하는 구조물이니까 네. 반대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 또 손상이 더 진행하거나 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예. 예, 무릎 연골을 다쳤을 때 혹은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예. 네. 저희가 그 화면 왼쪽에 있는 것이 무릎을 나타낸 모식도인데요. 네. 실제로 연골이 깨져 있는 환자분의 무릎을 그 관절경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연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연골에 비해서 이렇게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는 하얀색 연골이 떨어지고 네. 그 밑에 있는 뼈가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MRI로 찍어보게 되면 이제 MRI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게 주로 병변이 있는 곳인데요. 정상적인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이제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색 음영의 연골이 깨져 있고 그 부위를 하얀색 관절액이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무릎 연골이 결손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무릎 연골이 깨지게 되면 앉았다 일어날 때 네.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릴 수 있고요. 무릎 연골이 깨져 있는데 오래 걷게 되시면 이제 뼈에 부종이 생깁니다. 뼈에 멍이 든다는 소리죠. 네. 뼈에 멍이 들게 되면 밤에 아프실 수도 있고요. 연골이 깨져 있는 조각이 무릎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시면서 네. 무릎을 힘이 갑자기 빠져버린다거나 아니면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통증을 느끼셔서 무릎이 이제 구부러졌다가 딱 풀면 또 풀리고 그런 그쵸. 식으로 통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연골 결손이 그 크기가 크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 네. 보존적인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연골 쪽에 주사 치료로서 재생을 좀 도와준다거나 네. 아니면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는 연골 주사 같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좀 증상이 기간을 두고 봤을 때도 계속 안 좋으시다거나 증상 자체가 심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근데 연골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연골은 재생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재생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무릎 연골 결손 치료에 대해서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자 정리를 해왔고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세 천공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미세 천공술을 받아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미세 천공술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미세 천공술은 1940년도 정도에 이 개념이 정립이 됐고요. 네. 우리가 뼈 밑에 있는 이 골수라는 부위에서 골수에서 이제 조혈모세포나 혈장이나 이런 회복에 좀 좋은 항염증 물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이 피를 우리가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에 이제 올려줄 수 있게 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시작된 수술이고요. 1990년대쯤 돼서 이게 확실히 정립이 돼서 많이 예.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수술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가 있고 네. 이 부위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이게 패드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뼈를 연골하고를 조금 긁어내서 준비를 해놓고 한 2mm짜리 구멍을 뚫어서 골수가 나올 수 있는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서 골수가 나와서 그릇 안에 마치 선지가 당기듯이 이렇게 혈장이 차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연골과 비슷한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수술을 미세천공술이라고 부릅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실제 환자 수술 사진이시고요. 예. 연골이 정상인 부분이 하얗고 뼈가 드러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뼈가 드러난 부위에 우리가 금속정, 2mm짜리 금속정을 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뽕뽕 뚫어주게 되면 여기 보시면 노란색 조그만 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뼈 밑에 있는 골수를 뽑아낸 거고요. 관절의 경우는 물을 넣고 하는 수술인데 물을 쭉 빼고 화면을 보게 되면 안에서 이제 피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골수와 그 혈액이 같이 섞이면서 여기에 혈전을 형성하게 되면 그 혈전이 시간이 지나서 연골로 변화되는 수술이고 다만 이 연골 그 미세 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술이 참 쉽고 간단하고 본인 무릎 안에 있는 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적인 다른 시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네. 단점은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이런 혈전이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네.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2제곱센치 이상 되는 크기에서는 사실 권장드리기는 좀 어려운 수술이고요. 연골이 자라나도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네. 우리 정상적인 유리연골, 초자연골 같은 그런 딱딱하고 질이 좋은 연골이 아니라 제 살과 같은 이렇게 질긴 살과 같은 섬유 연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2년 정도 임상 결과를 봤더니 결과가 조금 좀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좋은 결과, 좋은 질이 좋은 연골을 만들기 위해 최근에는 콜라겐 주사를 같이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연적인 연골에 가까운 것을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 시작된 수술 방법이 여기 이게 모식도인데요. 네. 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실리는 부위에 연골이 이제 문제가 있으신데 그러면은 내 무릎에 좀 쓰지 않는 덜 중요한 부위의 연골을 뽑아서 중요한 부위에 닫혀 있는 연골에 심어주면 어떨까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수술이고요. 실제로 안 쓰는 부위가 가장자리에 있는 연골들은 체중을 많이 부하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의 연골을 뽑아내서 안 좋은 연골과 이렇게 바꿔서 이제 집어넣게 되면 환자분의 증상도 좋아질 뿐더러 체중 실리는 부위에 좋은 연골이 들어가니까 이 결과가 이제 좋은 곳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연골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뽑아낸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무한정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고령이시거나 혹은 이미 관절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본인의 연골 또한 사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50세 이하에서만 시술을 하도록 정말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사진 또 볼까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사이즈가 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걸 고민을 하던 중에 예. 그러면은 연골을 뽑아서 배양을 해보자, 길러보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자가 무릎 연골 배양 이식술이고요. 네. 동일한 방법으로 연골을 이제 일부 채취를 한 다음에 실험실에서 6에서 8주간 배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골이 어느 정도 양이 만들어지고 그 연골을 가지고 2차적으로 수술방에 들어가서 문제 있는 부분의 사이즈를 재고 네. 여기에다 배양한 연골을 집어넣어 준 다음에 본인의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골막이나 혹은 생체 풀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줘서 재생을 하는 방법이 자가 무릎 연골 배양 이식술입니다. 네. 하지만 이 수술도 역시 그 2번의 수술을 요하고요. 6에서 8주 배양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고 역시나 본인의 무릎 연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 주변부 무릎 연골이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시술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좀 50세 이하의 젊은 분들 중에 무릎 연골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한테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미세천공술, 그리고 자가연골 이식술, 그리고 자가무릎 연골 배양 이식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연골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거부 반응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릎에서 자신의 어떤 무릎에서만 연골을 빼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령에서는 아무래도 무릎 연골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연골을 뽑아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러면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연골 상태가 좋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 네. 많이 이제 연구를 하던 중에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연골을 이용한 수술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에 사용한 연골 중에 갈비뼈에 붙어 있는 연골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은 많이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구부리고 펴고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네. 늑연골인가요? 네. 늑골의 끝부분에 붙어 있는 연골을 보시게 되면 이 연골 부위를 저희가 채취를 할 수 있고 고령에서도 생각보다 연골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건강한 연골을 늑골에서 뽑아서 그 늑골 연골을 역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구슬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역시 깨져 있는 연골 부위에 심어주는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됐고 네. 이 자기 연골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다만 2번의 수술을 요하고 요거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특징으로 현재 시술되어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 자가 늑연골을 사용하는데 늑골에서 떼어내면 그 부분은 괜찮을까요? 사실 늑골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골이 이제 떼어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능 자체가 필수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골을 다 떼어내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어차피 배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양만 떼어내고 어느 정도를 떼어낼까요? 보통 이게 개인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네. 2-3cc 정도를 충분히 보고 있긴 한데 조금 고령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배양했을 때 조금 질이 안 좋을까 이렇게 걱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떼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승목 원장과 무릎 연골도 재생이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연골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재생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줄기세포거든요. 줄기세포 맞습니다. 치료법도 있죠. 네, 줄기세포 치료법도 있습니다. 사실 줄기세포가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줄기세포는 영어로 이제 스템셀이라고 부르는데 나무 줄기에 비유하자면 나무 줄기 끝부분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잎이나 뭐 꽃이나 열매로 이제 변화하는 것처럼 줄기세포 자체는 자기가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몸에서 어느 장기에 이제 결손된 부위가 있다거나 손상된 세포가 있으면 네. 그 세포로 이제 분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이제 뼈나 그리고 근육 그리고 연골 같은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네.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기간 연구가 돼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골관절염에 사용하는 이제 치료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는 이제 1960년대에 그 백혈병 환자분들에 있어서 골수를 이용해서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거긴 조혈모세포,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뭐 백혈구, 적혈구, 혈장 같은 그런 혈구들로 변하는 그런 조혈모세포를 발견하게 됐고 네. 추가적으로 우리 뼈와 근육 그리고 연골로 변하는 줄기세포는 조금 더 성질이 다릅니다. 중간엽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 골수에도 중간엽 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골수에서 골수를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원심 분리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획득을 한 다음에 그걸 바로 무릎에 넣어주는 시술을 시작을 했었고 네. 역시 요즘에는 또 배양까지 해서 시술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시술은 아직까지 그 입증된 결과가 확실히 보고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제한적 의료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줄기세포가 다른 곳에는 없느냐? 많이 사용하는 그 소스 중에 하나가 지방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지방에서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네. 그 엉덩이나 복부에서 지방세포를 뽑아서 거기는 줄기세포를 역시 배양을 해서 본인 무릎에 넣어주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줄기세포 배양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2번 필요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 나이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서 골수와 지방에서 채취를 할 수 있었지만 줄기세포도 나이가 들수록 분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신선하고 분화 능력이 뛰어난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배반포가 돼서 여기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이제 각각 장기로 변해서
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네. 이런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성체줄기세포를 보통 이용하게 되고 그럼 성체 중에서 가장 이제 신선하고 분할 능력이 뛰어난 줄기세포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네. 우리가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태반과 탯줄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 탯줄이 바로 이제 산모와 태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탯줄의 혈액을 저희가 제대혈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제대혈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찾아내고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그것을 이식하는 수술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다른 줄기세포의 기원과 달리 노화가 없어서 분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산모와 태아를 연결시켜주는 탯줄에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면역 이상 반응이 적고 비교적 안전하며 그 본인의 그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그런 시술이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채취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탯줄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줄기세포 치료 중에서 이 제대혈을 이용하는 방법이 안전해 보이는데요. 자,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제대혈 줄기세포를 어떻게 환자에게 적용을 하느냐 사진을 보시면 먼저 제일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서 연골이 많이 깎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연골 깎여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긁어내서 주변에 건강한 연골만 남긴 다음에 4mm 정도 되는 구멍을 몇 군데 뚫어줍니다. 구멍을 뚫어주는 이유가 처음에 정형외과에서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시작된 게 아까 미세천공술을 말씀드렸죠. 네. 미세천공술을 통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골수를 같이 이용하는 목적도 있고 저희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다 보면 네. 이 줄기세포가 얼마나 저 자리에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인데요. 네. 그것을 이제 최대한 많은 줄기세포가 저 위치에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mm 정도 되는 이제 구멍을 뚫어주게 되고 그 구멍 속에 줄기세포를 채워놓고 그리고 표면적에 또 줄기세포를 발라준 다음에 네.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타가 줄기세포, 이제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아닌 다른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을 이제 한 번만 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전에 봤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연골 상태가 안 좋거나 줄기세포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제대혈에 있는 줄기세포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자, 그럼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 네. 사실 이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는 2007년부터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2012년도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치료로 골 관절염 환자에서 연골 재생 효과가 탁월했고 그리고 7년까지 안정성과 그 효과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논문이 이제 해외 학술지에 실리게 됐고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논문이 나오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국내에서도 수술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7년이니까 2021년이면 거의 10년 정도 더 지난 환자분들이 현재 수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삐걱거리고 시큰하고 걷기 힘든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인과 치료법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혹시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만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지도 못 걸을 정도로 아프다고 50대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또 60대 아버님은 무릎이 욱신거리고 구부리기도 힘들다고 이유를 물어오셨습니다. 60대 어머님이시네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옆 사람이 들릴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60대 아버님의 사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구부리기도 힘들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일상생활 하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무릎이 욱신거리고 구부리기도 힘이 들다라는 이제 증상이 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여기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은 어느 정도 음. 쉬고 약물을 드시고 뭐 주사치로 회복할 수 있겠지만 구부리기도 힘이 들다고 하시는 통증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게 우리 몸은 무릎은 뼈와 뼈끼리 만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렁뼈 연골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물렁뼈 연골을 보호해주기 위해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고 찢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구부리고 펼 때 그 연골판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끼면서 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3주 이상 지속이 되신다면 네.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는 걸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무릎 쪽에 현재 구부리는 증상이 있다 그러시면 연골판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무릎 구부리는 동작을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반다리, 앞바다리 같은 거 피해 주시고 네. 쪼그려 앉는 거는 물론 안 되시겠지만 혹여나 그런 걸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역시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단 또한 피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세입니다. 74세. 네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 네. 제가 오른쪽 무릎이요. 안 네. 좋아가지고. 예. 저 서울에 목동에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만은 연골이 다 닳았대요. 예.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하라는 걸. 제가 너무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골에 또 밭이 조그마한 게 있어가지고 거다 들여놓고 겨울에나 수술할까 싶어서 연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네. 제 아픈 정세를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수술을 권유받으신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그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머님 지금 연세가 74세시고 네. 그리고 네. 오른쪽 무릎이 아프시고요. 네네. 통증이 심하셔서 이제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MRI를 찍어봤더니 연골이 다 닳았다고 들으셨네요. 네네. 그래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혹시 무슨 수술을 권유받았는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인공 관절 수술 받는 걸 권유를 받았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머님 제가 혹시 어머님이 제일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인지 알 수 있을까? 어떤 활동을 하실 때 아프신지 알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아픈 정세가 네. 원장님.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시골에서. 네. 걷기를, 걸으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은 요즘 자전거 페달 올라갈 때 이리 페달을 밟으면은 악 소리가 절로 나고 너무 오금제, 무릎은 아프지를 않았는데 오금제, 이 장단지하고 오금제가 그만 아파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딱 쓰러질 정도로 아파요. 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도 이 장단지 오금제가 아프고 알겠습니다. 무릎은 아프지 않아요. 네네. 무릎은 안 아픈데 왜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예, 맞아요. 특히나 또 수술 또 미루셨는데 또 그 사이에 힘드신 게 있으신데 사실 네. 예, 어머님 아마 인공관절을 권유받았다 그러시면 무릎 상태의 연골 손상이 조금 진행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다 연골이 다 닳았다. 맞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거 연골이 없어가지고 저 오금제가 아픕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연골이 닳아서 아프신 것도 있고 그리고 연골판이 이제 찢어져서 주로 이제 뒷부분의 연골판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오금이라고 불리는 데가 무릎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릎의 뒷부분이 아프실 수 있는 게 연골판이 찢어져서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만약에 구부리고 펴는 증상이 이제 주로 아프시다 그러시면 연골판을 조금 다듬어 놓고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미 어머님께서 걷는 게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시면 역시 연골이 손상돼서 나오는 증상도 조금 진행돼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어머니 무릎 상태를 정확히 볼
볼 수는 없겠지만 MRI를 저희가 봤을 때 연골이 위와 아래가 다 닳아 있고 어머님 무릎 자체가 오다리 변형처럼 이렇게 휘어 있는 게 이미 진행이 돼 있다 그러면 저도 아마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무릎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으시면 한번 의견을 또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수술을 뭐 9월 달에 잡으신 게 개인적 사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앞두고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조금 수술 시기를 당기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네. 혹은 우리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제 처방전에 대해서 약을 조금 세게 쓰시면서 활동을 조금 줄이면서 무릎에 좋은 재활 운동을 하면서 그 시기를 좀 지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예요. 65세. 어머님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 두 개 다 지금 연골 다 쓸고 네. 걸어 다니기 좀 힘들어요, 지금. 혹시 병원에 좀 들러보셨나요? 네, 병원에 다니니까 그냥 연골 재상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네. 그런데도 어, 힘드신 예. 거예요? 예. 네, 연골 재상 주사를 한 6년 맞았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요즘은 더 심해갖고, 네, 그래갖고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서 특히 왼쪽이요, 안쪽이 더 지금 더 아파요, 지금. 아, 자, 불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년 넘었어요. 4년이 넘으셨어요. 네.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네.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니 지금 65세시고 왼쪽 무릎 안쪽이 주로 아프신 게 맞나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걸어 다니기 힘드시고 한 2년 정도 꾸준하게 연골 주사를 맞으셨네요. 예. 요즘은 연골 주사를 맞으셔도 별로 효과가 없으신가 봐요. 그죠? 예. 크게 효과 못 봐요. 네. 맞아요. 저희가 걸어 다니기 힘들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 즉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거나 연골이 깨져 있는 경우에 그런 통증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저 한 달 전에 음, 저런 사진 찍어보니까 연골 다 쓸고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아마 뭐 엑스레이 혹시 MRI도 찍어 보셨나요? MRI는 안 찍어봤어요.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일 정도로 이제 연골이 닳았다고 그러시면 아마도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평가를 할 때 뭐 중등도 이상 이제 약간 말기에 가까운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머님은 보시면 65세시면은 상대적으로 젊으신 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젊으신 나이신데 아마 연골이 닳아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던 연골이 깨져 있는 이제 분처럼 연골이 닳아있고 연골판이 조금 찢어진 게 2년, 4년 동안 주사를 맞으시면서 버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검사를 해보시면 무릎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연골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 그리고 연골판이 혹시 터져 있거나 뭐 남아있진 않은지 그런 걸 확인하셔서 제가 봐서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연골 주사가 이제 효과가 없으시다 그러시면 검사를 해보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수술적 치료가 젊으신 나이시기 때문에 연골이 어느 정도 닳아있다 하더라도 인공관절보다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다만 우리가 안쪽이 안 좋으신데 오래되신 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처럼 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지금 약간 오다리 됐어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안쪽이 많이 망가지시고 우리나라 분들이 오다리가 많으시기 때문에 휘어 있는 다리가 더 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 연골 주사 맞으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씩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 보면서 내 무릎 관절이 더 닳고 있는 건 아닌지 오다리가 더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이 버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40대 남성 보은 사연인데요. 무릎 통증이 심해서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하는 게 힘듭니다. 최근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물을 뺀 적이 있고 걸어 다닐 때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한동안 괜찮다가 또다시 아파오네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젊으신 분이세요. 그러네요. 예. 원인이 과연 뭘까요, 원장님? 한동안 괜찮다가 또다시 아프다고 하니까 치료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0대 남성이시면은 나이가 아주 젊으시고 활동적인 분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하는 게 힘들고 오른쪽 무릎에 물을 뺀 적 있다 그러시는데 네. 아마 다시 아파지시면서 무릎에 물이 다시 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물론 무릎에 물이 차는 원인은 무릎 속에 구조물이 연골이나 연골판 그리고 십자인대나 다른 구조물들이 다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가 관절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들어가서 물이 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관절 쪽에 안에 어떤 구조물이 다쳐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관절액을 뽑아 보면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관절염이 좀 진행이 돼서 무릎이 부어 있는 분들은 뽑아 놓으면 맑거나 노란색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관절 속에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네. 아주 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혹은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마 처음에 병원에서 물을 빼시고 특별한 얘기를 못 들으셨다면 제가 봐서는 관절 쪽에 어떤 맑은 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노란색 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네. 이것을 자주 빼서 이게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빼봤을 때 증상 호전이 없으시고 지금처럼 아프시다면 이게 무릎 속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꾸 물이 차게 될 거예요. 네. 근데 물이 차는 걸 또 방치하게 되시면은 그렇죠. 근력이 빠지시고 네. 또 본인이 이제 근력이 빠지시면 활동도 줄이시게 되는데 그게 또 무릎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신다 그러시면 일단은 지금 무릎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물이 또 다시 찬다 그러면 검사를 해 보셔서 혹시 물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물이 차는 데는 분명 원인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될 경우 아무래도 절개를 좀 해야겠죠, 원장님? 예, 저희가 그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네. 줄기세포 이식할 수 있는 부위에 구멍을 뚫어주고 그 안에 이제 줄기세포를 심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초창기에는 절개를 했습니다. 절개가 여기 사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한 5에서 7cm 정도를 절개를 해서 네. 그 관절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를 노출을 하고 그 부위에 구멍을 뚫어주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거기에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는 수술을 했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관절경 술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관절경으로 시술을 하게 됐고 비절개 관절경 수술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멍 두세 개만 뚫어서 대략 한 5mm, 7mm 정도의 구멍 두세 개만으로도 절개 수술과 오히려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재활 기간을 짧게 만들고 상처, 흉터가 적어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비절개 줄기세포 이식술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저희가 관절경 수술에 어떤 이제 술기가 조금 개발이 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척추가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보통 척추 쪽에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 주사 바늘이 생각보다 좀 깁니다. 그 주사 바늘을 수술을 할 때 관절 연골 결손 부위 위아래로 이렇게 X자로 꽂아주고 그 X자로 꽂아준 것을 안에 이제 집게처럼 생긴 관절경 수술 기구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왼쪽에 비해서 중간에 있는 사진이 관절이 공간이 넓어진 걸 확보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통 관절경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물을 넣고 수술을 하는데 그 물을 쭉 빼고 그 이산화탄소 가스를 집어넣게 되면 또 그 공간이 드라이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절개 관절경 줄기세포 이식술이 가능하고 실제로 비절개로 했을 경우에 네. 수술 상처가 거의 남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관절을 찢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상처가 작아서 감염의 가능성 또한 낮출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50대 환자 사례인데 이분은 어땠나요, 상태가? 네, 이분은 56세 여자분이시고 그 한 달 전에 탁구를 치시다가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네. 무릎에 물이 차고 구부리기 힘들 정도로 이제 통증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고요. 실제로 MRI를 찍어봤더니 연골, 체중이 실리는 안쪽 연골 부위에 네. 하얗게 보이는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가 여기가 연골이 이제 깨져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방 소견에서는 연골이 깨져서 뼈가 드러나 있는 사진이 보였고 연골 깨져 있는 조각이 돌아다니면서 무릎에 물을 만들게 되고 구부리기 힘들게 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네. 줄기세포 비절개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 2년 후에 찍은 MRI에서 비어있던 연골이 잘 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환자분 또한 현재는 무릎에 물이 차지 않고 구부리고 펴는 것도 잘 되시며 걷는 것도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탁구는 제가 좀 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네네. 이게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탁구를 하시게 되면 또 무릎을 돌아가는 동작들이 많이 반복되게 되면 그러면 또 그게 줄기세포로 연골을 만들었지만 또 이제 손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무릎이 좀 불편하시거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운동으로는 수영이나 헬스나 그리고 뭐 자전거 같은 운동들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탁구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 안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좀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도 좀 살펴볼 텐데, 자, 이분도 50대네요. 좀 젊으신 분들이 무릎 통증을 생각보다 많이 겪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연골이나 연골판은 손상을 받게 되면 네. 그 손상 속도가 이제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젊으신 나이에 그 연골이 깨지는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외상을 받으셨다면 네. 5년, 10년 지나서 무릎 쪽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전에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있으셨습니다. 가정주부셨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이제 다른 선생님께 받았던 분이신데 네. 그때 당시에 연골이 깨져 있었고 그 연골이 깨져 있는 것 때문에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네.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절경으로 들어가 봤을 때 체중이 실리는 안쪽 대퇴골 안쪽에 연골이 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쓰는 뚜껑뼈 연골 쪽에 또 네. 역시 연골이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비절개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을 했고 수술 후 5개월째 시행한 관절경에서 역시 연골이 잘 자라 있고 환자분도 지금 1년 정도 지나셨는데 1시간 이상 잘 걸으시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목 원장과 무릎 연골도 재생이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또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고 젊으신데 연세는 네. 어떻게 되실까요? 59세요. 59세. 젊으시네요. 무릎이 네. 불편하세요? 제가 그 수영을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 다 샷다운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을 집 주변에 있는 예? 호수 공원에 이런데 뭐 계단도 있고 그렇게 뭐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고 이런 것도 약간은 있어요. 있는데 계속 제가 운동을 하던 습관이 되어가지고 네. 운동을 했더니 예. 오른쪽 무릎이 운동했을 때는 모르는데 네. 아침에 자고 나면은 막 뻑적지근하니 되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계속 풀어주고 이러 하면은 낮에는 네. 또 괜찮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수영을 할 때는 몰랐는데 계단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 하루에 한 100계단 정도 올라가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운동을 계단이나 예. 이 운동을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매일매일 궁금했거든요. 통증이 있으시니까 네. 해도 되나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어머님은 59세시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운동 오래 했어요. 예, 수영. 참 좋은 습관 가지고 계시고 수영도 참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 제가 권유드리는데 요즘 역시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 안 해서 맞아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 계단을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길을 사용한다 그러셨고 그리고 운동할 때는 안 아프신데 주무시고 나면은 뻑적지근한 통증이 있다 그러셨나요? 그렇죠. 네, 이제 스트레칭도 아침에 일어나면 네. 꾸준히 하거든요. 예. 사실 어머님 그 계단을 오르고 내려갈 때 특히 이제 무릎의 하중이 아까 그 6배 정도, 7배 정도 걸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 예, 선생님. 예, 예. 네. 계단은요,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한 30층 정도 되는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올라갈 때만 네. 올라가는데 그 계단 네. 운동은 무릎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도 되는지 그게 제일 네. 궁금해요. 네네. 네. 계단 운동을 올라가실 때 통증이 없다면 저는 보통 계단 운동을 권장을 드리고요. 네. 다만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내려가시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네네네.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계단 올라가실 때 통증이 없다 그러시면 오르는 네, 통증은 운동은 없어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네.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다음날 운동하고 나서 뻑적지근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그러셨는데 네. 자, 운동의 오른쪽. 그 기본 원칙은 일단 첫째는 하실 때 안 아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나서도 안 아프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실 땐 안 아프지만 하시고 난 다음에 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단 오르는 이제 그 층수나 횟수를 좀 줄여 보시거나 네. 운동 그 강도나 시간을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를 이제 좀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력은 생기지만 또 근력이 생기는 만큼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참 운동 잘하시고 습관도 좋으신데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가까운 이제 그 병원에 가셔서 한번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게 되면 아마 선생님들이 잘 설명드릴 건데 제가 추천을 드리기로는 계단 운동은 무릎이 안 아프신 분은 하셔도 되지만 내려가는 것은 피해달라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이 약간 기분이 안 좋거나 살짝 부어 있다면 그 운동은 본인에게 과한 운동이시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나 강도를 줄이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수영했을 때는 왜 안 붓고 안 아팠냐면 수영은 우리 체중이 물이 받쳐주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계단이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쓰시는 거는 제 체중을 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머님 연골이 그런 하중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길러지지 않았다면 네. 그 전 단계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기른 다음에 그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시청자 상담이 되겠네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요. 72.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저 원장님하고 통화 좀 하고 싶었어요. 네네. 어떻게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저 옛날에 그러니까 저 인대가 끊어졌다 그래서 네네. 다리 무릎 있는 데를 수술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네. 지금은 저기 요새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아파요 다리가. 그래서 근데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네. 저기인데 이 수술한 자리를 밑에를 누르니까 찌릿찌릿하고요. 그 바로 무릎 위에 허벅지 다리인가? 네. 무릎 바로 위에를 이렇게 주물르니까 아파요. 어. 그런데 앉았다 일어나면 네. 이 다리에 얼른 뛰지를 못하고 아프고 걸을 때도 조금 걸으면은 저기 뭐야 이렇게 얼른 걷지도 못하고 한참 아파요. 그랬다가 좀 걸으면 괜찮고. 그래서 보면은 이 무릎이 아니고 위에 바로 위에 저기가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뭔지.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 반갑습니다. 어머니 72세시고 혹시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겠네요. 30년 전에. 30년 전에 혹시 무슨 인대를 수술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대
인대가 끊어졌다고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대가 끊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수술했어요. 네. 그러시면은 어머니 그 30년 전에 수술한 이후에는 잘 지내시다가 이제 네. 최근에 좀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하신 거네요. 예. 그래요. 제가 30년 전에 그 아마 무릎 쪽에 중요한 인대는 십자인대랑 옆에 감싸고 있는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인대 중에 하나를 수술하신 것 같아요. 수술하시고도 이제 쭉 잘 쓰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걸으시면 아픈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아프시고 그리고 무릎 뚜껑뼈 위에 있는 허벅지 쪽에 좀 네. 거기 근육을 누르면 아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허벅지까지는 안 가고요. 무릎 바로 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 바로 위에 있는 이 근육이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인데요. 네. 네. 대퇴사두근이 긴장을 하게 되면 무릎 바로 위가 아프십니다. 거기를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눌러서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반대로 무릎뼈 바로 아래쪽 안쪽에 또 누르시면은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그 힘줄 염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힘줄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어머님이 무릎 속이 안 좋아서 근육이 긴장하고 안 좋다 보니까 힘줄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인대가 안 좋으시면은 주변의 근육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네. 통증 자체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 당장은 약물 치료하시고 그리고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한번 쉬어보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네. 조금 1주나 2주 정도 쉬어본 다음에 증상 호전이 있다 그러시면 무릎 쪽에 좀 강화하는 스트레칭과 강화하는 운동을 좀 배우셔서 힘줄염을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이전처럼 통증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물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원장님 무릎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둔 분들에게 주의사항도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연골 재생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수술법도 다양하고 또 여러 환자분들이 궁금증도 많으시고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네. 실제로 병원마다 다니시면서 좀 문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무릎 연골 수술이 어느 게 특정한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무릎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재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생활 여건에 따라서 무릎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그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 무릎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 본인한테 맞는 수술 방법을 찾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오승목 원장과 일상 속 불청객,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매거진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고맙습니다.